안녕하세요. 쉼표숲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지친 마음에 쉼표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우리는 꼬박 8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가끔은 미간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죠.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사실 텅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버텼고 남들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슴 한 구석에는 시커먼 구멍이 뚫린 것 같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배부른 투정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곤 합니다.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내가 너무 나약한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은 여러분의 이 상태를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바로 보어아웃 증후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단어는 번아웃이었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는 말처럼 너무 많이 일해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휴가를 다녀와도 주말 내내 잠을 자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요일 아침이 되면 더 큰 무기력감이 밀려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고통이 과로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어아웃은 번아웃과 정반대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심리적 고통입니다. 직장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 혹은 내 능력을 발휘할 도전적인 과제가 없다는 것,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곧 무능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분주함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 쓴 보고서를 다시 열어서 고치는 척합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엑셀 창을 띄워놓고 멍하니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바빠 보이기 위해 이런 가짜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 보이기 위해 일부러 사무실을 빠르게 걸어 다니거나 의미 없는 회의를 잡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연극은 공짜가 아닙니다. 들키면 어쩌지?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끝인가? 나는 월급 도둑인가? 이런 불안과 자괴감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과로할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마음이 불편한 건 정말 견디기 힘들죠. 특히 지금 3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 아프게 들릴 겁니다. 입사 초기의 열정은 사라졌고 업무는 눈 감고도 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성장은 멈춘 것 같고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위에서는 성과를 쥐어짜고 아래에서는 공정을 외치는 후배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실무보다는 눈치와 조율이라는 감정 노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존의 위협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실존적 공허가 채운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텅 빈 마음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단순한 밥벌이 이상의 의미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지루함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지혜를 빌려 2가지 해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 치료적 접근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아시나요? 그 끔찍한 곳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고통을 기체에 비유했습니다. 빈 방에 가스를 채우면 가스의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방 전체를 고르게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겪는 지루함이라는 고통 역시 그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아픔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지루함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진공의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꽉 찬 물컵에는 새로운 물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빈 시간과 공간은 새로운 나를 채우기 위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해법은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전략입니다. 바로 잡크래프팅입니다. 회사가 일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을 조각해보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이죠. 잡크래프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과업 크래프팅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엑셀 작업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코딩을 배우거나 최신 AI 툴을 활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는 브랜드의 연구 개발을 위해 회사의 데이터를 재료로 쓰는 겁니다. 단순한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경쟁사 분석이나 인사이트를 추가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둘째, 관계 크래프팅입니다. 업무적으로 엮일 없는 타부서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청해보세요. 맨날 보는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고인물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킵니다. 또는 여러분의 경험을 신입사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멘토가 되어보세요.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셋째, 인지 크래프팅입니다. 이것은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한 사람은 그저 벽돌을 쌓고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회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상담원은 회사의 위기관리 최전선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복잡한 서류를 정리하는 관리자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는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루한 사무실은 퇴근 후 펼쳐질 나의 진짜 꿈과 취미 생활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투자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회사를 나의 꿈을 후원해주는 엔젤 투자자로 바라보는 순간 지루한 업무 시간도 감사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밥벌이의 지겨움과 실존의 고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들입니다. 때로는 떨어질 것 같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빈 방은 가구로 채울 수 있지만 빈 마음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부여한 의미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보어아웃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껍질을 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알람 소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가짜 분주함이라는 가면을 벗고 나를 위한 진짜 몰입을 시작해보세요. 멈춰버린 쳇바퀴 위에서 내려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지루함은 비로소 자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유일한 조종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텅 빈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표를 만들어가는 곳 쉼표숲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